서정희는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하얀 벽과 형광등 불빛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발밑의 바닥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편은 살아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어요. 의사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사고 경위를 설명했지만 그 말들은 정희의 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정희의 시선은 닫힌 응급실 문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 문이 다시 열리면 남편이 걸어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간호사가 사망 확인서를 들고 나왔을 때 정희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지탱하는 역할로 살아온 사람답게 정희는 버텼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장례식장은 빠르게 준비됐습니다. 남편은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이 찾아왔어요. 정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죠. 누군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고 누군가는 재산과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희는 그 말들이 무례하다고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 강민수는 장례식 내내 분주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며느리 이수진과 낮은 목소리로 계속 대화를 나눴죠. 정희는 그 모습이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힘든 순간에 아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차분해 보였고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있었죠. 영정사진 속 남편은 평소처럼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말을 걸었어요. 당신 너무 갑자기 가셨어요.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명히 울리고 있었죠. 함께 보낸 세월이 한 장면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부유해진 뒤의 긴 시간까지요. 장례 마지막 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빈 장례식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정희는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촛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죠. 그녀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 혼자네요. 정희의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남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서정희는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 사람들로 가득하던 공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비어 있었죠. 탁자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장례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종이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지만 내용은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들 강민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와 변호사, 회계사를 차례로 만나야 한다고 했죠. 며느리 이수진도 함께 나갔고 정희에게는 간단한 인사만 남겼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어딘가 서늘하다고 느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상속 절차라는 게 원래 바쁜 것이라 생각했죠. 점심 무렵 집으로 낯선 사람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희에게 깊이 인사하지 않았고 대부분 민수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한쪽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 봉투들이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민수는 빠르게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했고 며느리는 옆에서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죠.
정희에게 건네지는 서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단순한 확인용이거나 형식적인 내용뿐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적힌 칸은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재에서 금고가 열렸고 안에 있던 서류와 물건들이 옮겨졌어요. 정희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죠. 정희는 괜히 방해가 될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정희의 방 앞에 상자가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정리한 짐이었어요. 계절 지난 옷과 오래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상자를 보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어요. 자신의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정희에게 말을 거는 횟수는 줄어들었죠. 집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직 몰랐어요. 이 배제가 우연이 아니라 계획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서정희는 이른 아침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평소라면 들렸을 발소리와 문 여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어요. 가구의 배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고 장식품 몇 개가 사라져 있었죠. 정희는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잠시 후 아들 강민수와 며느리 이수진이 함께 나타났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단히 굳어 있었죠. 민수는 정희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는 그 종이를 바로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이미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기엔 여러모로 불편하실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말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야 했죠. 며느리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요양시설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선택지는 이미 정해진 듯 보였어요. 정희는 그제야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집의 명의가 바뀌어 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죠.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 감정을 삼키는데 익숙했죠.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되묻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할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필요한 옷 몇 벌과 개인 물건만 챙겼죠. 결혼사진과 가족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섰어요. 민수는 문 옆에 서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일정이 있다며 먼저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집 앞을 벗어나는 순간 정희는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평생을 바친 공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서정희는 낡은 모텔방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좁았고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왔죠. 그 소음이 오히려 현실감을 줬습니다. 정희는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거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지갑,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자신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얼굴은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정희는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긴 했지만 오래 머물 곳은 아니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죠. 정희는 그 병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떼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거든요. 텔레비전을 켜자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회사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어요. 성공한 기업가, 갑작스러운 사고, 남겨진 막대한 유산. 그 어떤 기사에도 정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정희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지금까지 버텨온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선택이 틀렸던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은 게 없구나.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더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는 손길이 느렸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죠. 거울 앞에 잠시 멈춰 섰을 때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빛은 지쳐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정희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을 나서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 생각했죠.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정희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누군가 자신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노크는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문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서정희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노크 소리는 멈췄지만 복도에는 여전히 인기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떠올렸고 동시에 열어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급해 보였죠. 그의 시선은 방 안을 빠르게 훑은 뒤 정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낯선 얼굴에 경계심을 느꼈어요. 이곳에서 만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서정희 여사님 맞으시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남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죠. 정희의 시선이 그 이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급하게 전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방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자의 손에 들린 두꺼운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는 깔끔하게 봉인돼 있었고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글씨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이 봉투를 반드시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죠. 그 말이 정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고민한 뒤 문을 더 열었습니다.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좁은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고 남자는 자리에 앉았죠. 탁자 위에 봉투가 놓였습니다. 정희는 그 봉투를 바로 짚지 못했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그의 흔적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졌죠. 남자는 정희의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만남이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니라 급히 앞당겨졌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느낌만 받았죠. 남자는 봉투를 열어보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평범한 내용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봉투의 봉인을 천천히 뜯기 시작했습니다. 서정희는 봉투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종이 가장자리는 단정했고 오래 준비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맨 위에 놓인 문서에는 남편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죠. 정희는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훨씬 전의 날짜였기 때문이에요. 정희는 침대에 앉아 문서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녀는 한 줄씩 아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은 길지 않았고 말투는 평소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유서의 첫 부분에는 정희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쓴 적은 드물었죠. 문서에는 자신의 아내로 살아온 시간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기억하는 남편과 다른 얼굴을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재산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숫자를 떠올렸죠. 하지만 문서에 적힌 내용은 그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외부에 알려진 재산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여러 구조로 분산해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적어두었습니다. 그 이유와 과정이 조목조목 설명돼 있었죠. 정희는 한 문장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이 글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읽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은 모든 권리는 서정희 앞으로 지정돼 있다는 내용이었죠. 정희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는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바로 이해할 수는 없었죠. 다만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서 뒷부분에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부분에서 잠시 읽는 걸 멈췄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그들의 선택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한 듯 보였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모두 읽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변호사는 말을 아끼고 있었죠.
정희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의 기억이 뒤섞여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됐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삶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서정희는 유서를 다시 정리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종이를 접는 손길이 이전보다 차분해져 있었죠. 조금 전까지 흐르던 눈물은 멈췄지만 눈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유서의 문장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평생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던 아내로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선택의 중심에 그녀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동안의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받은 냉정한 태도가 떠올랐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변해버린 얼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들은 정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날 거라 확신했을 거예요. 그 생각에 가슴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는지 떠올렸어요. 남편의 일, 재산의 구조, 가족의 진짜 속내까지요. 그 무지가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느꼈죠. 더 이상 모른 채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는 정희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정희는 그에게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차분히 물었어요. 변호사는 준비해야 할 단계들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선택은 정희의 몫이었습니다. 유서를 공개할 시점도 움직이는 방향도 그녀가 정할 수 있었죠. 정희는 그 사실이 낯설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분명한 의지가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정희는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죠. 거리의 불빛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뒤돌아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단단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서정희는 이른 새벽 조용히 모텔을 나섰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 또렷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똑바로 걷게 만들었어요. 정희는 변호사가 마련해둔 임시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지만 보안은 철저했죠. 문을 닫고 들어선 순간 정희는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곳은 숨을 고르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어요.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정희는 그 설명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재산의 규모와 구조, 앞으로 진행될 절차들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집을 정리하던 모습, 자신을 외면하던 눈빛이 스쳤죠.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정희는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진짜 이야기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내보았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침묵이 가장 강한 선택이라는 걸 느꼈죠. 움직임은 최소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했습니다. 성급한 감정은 오히려 상황을 망칠 수 있었어요. 그녀는 평생 쌓아온 인내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희는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피곤함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예전처럼 주저하거나 흔들리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이제 어떤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조용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에는 긴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삶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뿐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누군가는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선택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